네, 지금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2차 전지와 반도체 주도주 전략과 개별주의 전략을 세워드리는 김영일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최강자 김영일 전문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전략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지금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스트리밍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의 스트리밍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로템 매수가가 33,500원에 10%입니다. 네, 33,500원에 10% 비중 있으신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1% 넘는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의 상승을 지키지 못했네요. 4%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27,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손실이 20% 정도 되시는데요. 네. 이 종목이 지금 더 빠졌네요. 그렇죠? 네. 예, 3만 원 선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수익까지 볼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 예. 최근 이제 방산주들이 요즘 다 마찬가지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들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오늘 이거 현대로템도 그렇지만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선도 종목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오늘 거의 신저가가 나왔잖아요, 지금요. 98,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달리 문제보다는 수급이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또 보면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또 예컨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서 하는데 삼성전자는 외국 투자가 많이 팔고 해외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고. 근데 우리 청량이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또 많이 샀어요. 한 20만 주 가까이 사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스위칭 매매하는 과정 쪽에서 물량을 압박을 좀 받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 이제 한 이슈니까 예사가 이제 모멘텀 자체가 K2 전차거든요. 현재 폴란드 쪽에 작년 7월 달인가요? 그 1000대 정도의 K2 전자 수주를 좀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납품하는 시점이 2025년도까지입니다. 근데 예사가 지금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 자체는 거의 2분기까지 본다 한다면 K2 전차 1000대 중에서 한 100대 정도도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주 부분 자체가 납품을 좀 하면서 매출액은 계속 반영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예사는 2025년도까지 실적은 거의 보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사가 또 방산의 한 축 자체가 전동차거든요. 전동차 부분 자체는 큰 돈이 안 되는데 호주 쪽에 전동차 공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자체는 우상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얘기를 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교를 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좀 비싸요. 상당히 좀 무거운 주식이고 왜냐면 예사 현재 자본금을 보셔야 되는데 5천억짜리 회사입니다. 5천억짜리라면 엄청나게 코스피 시장에서 자본금이 무거운 회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본금이 현대로템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2,600억 정도. 그래서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주가가 싼 게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컨대 17만 원까지 갖다 밀렸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하면 이 종목이 여전히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5조 원이고 현대로템이 시가총액이 3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익 단위로 따지면 현대로템이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6천억입니다. 6,400억. 즉 현대로템에 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 단위로 비교해보면 3배가 비싸요. 근데 시가총액이 제가 5조 원대 3조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비쌉니까? 현대로템이 훨씬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더라도 현대로템보다 방산주를 산다 한다면 지금은 같이 빠졌다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이제 예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실장님이 주가 좀 떨어져서 물타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2025년도까지 실적은 이제 보장이 좀 돼 있고 다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사 영업이익을 4,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3,300억 정도 나온다는 전제하에 PR 단위로 8.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 시점에서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PR이 8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미 2025년도까지 K2 전차 납품에 따른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폴란드 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주가가 새로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 하셔야죠. 지금 뭐 27,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실적 주고 2025년도까지 실적이 좀 보장된 상태니까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이 정도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연초 4월달에 상승했던 가격대가 이 가격이거든요. 26,000원대가 보이는데 26,000원대인데 현재 지금 27,00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거의 저점권에 와 있어요. 그러면 26,5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다만 현재 자체는 낙폭가대 기술적 반등 자체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 33,000원인데 조금 낮은 가격인 32,0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게 되면 약간의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2024년도 5년도도 간다 한다면 충분히 다시 뭐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중장기적으로는 38,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우아한 목소리에 우리 시청자분 현대로템 보유 중이십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방산주였는데요. 폴란드 K2 전차 수주 잔고가 앞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화에로스페이스 대비해서 좀 그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추가 수주 가능성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 가격은 26,500원 선, 목표가는 1차 32,000원, 중장기로 38,000원까지 제시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유튜브에서 러브수기님 와주셨습니다. 세아제강 143,400원에 5% 비중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주가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세아제강 오늘 주가는 2% 하락을 기록하면서 132,200원 선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월에 기록했었던 갭을 메우면서 하락하고 있는 세아제강인데요.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는 데는 아주 적당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사가 이제 철강 회사지만은 제강이니까 회사가 강간 회사거든요. 거의 비중 자체가 강간 쪽이고 강간 중에서도 대형 유전관과 관련해 가지고 대형 대구경 강간이고 대부분 회사가 북미 중심의 수출 쪽입니다. 거의 한 50% 60% 정도가 수출이고 근데 강간 부분 자체가 미국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쿼터 물량이 있어 가지고 물량 자체를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장성 자체는 제한적인데 그렇지만 최근 이제 강간 부분 자체가 미국의 에너지 투자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강간 수요 자체가 타이트하게 전개가 좀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 자체는 최대 책이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유가 강세 국면 쪽에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95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전일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약간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강세 국면 쪽에서 에너지라든가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체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이 종목도 그런 모멘텀이 꺼지면서 주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앞서 이제 예사가 이제 올해 실적 자체가 지금 영업이 일단 2,500억이지 않습니까? 과거로 따지면 이 종목 지금 한 30만 원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이런 종목들을 평가를 안 받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최대치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100억 낸 영업이익 회사가 2019년도 400억, 그다음에 2020년도 500억, 2021년도에 1,300억, 작년도 2,100억, 올해 2,500억 계속 늘어납니다. 네. PER 단위로 2배밖에 안 돼요.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팔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네. 앞서 장기 투자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이제 배당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종목이 배당이 한 6,000원 합니다. 작년도 6,000원 했거든요. 작년보다 이익이 올해 더 증가되니까 최소한 6,000원 이상 하겠죠. 그러면 12만 원이면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5%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래서 다만 주가 자체가 이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배당도 받으면서 모멘텀이 부각되면 이 종목 빠르게 20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한다면 비중도 이분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추가 매수 기회로 노려야 되지 않겠는가. 주가는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거는 뭐 13만 원대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이것도 앞서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4월달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4월달에 13만 원대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10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중순에 16만 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14만 원 정도 흐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약간 한 단계 하락한 상태인데 가치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가치주는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5% 내지 10%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간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14만 원대 정도가 엄청나게 매물층이 좀 두텁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손절 없이 가져가고 배당까지 투자한다면 적정한 매수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4만 원만. 단기적으로 주실까요? 14만 원인데요. 이거는 앞서 PER 단위로 2배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배당 수익률도 높은 회사고 주당 BPS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35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이죠. 우리나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같이 못 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14만 원이고 장기 투자 이분 같은 이런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 성향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 1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PS보다는 낮은 장기 목표 주가가 나오긴 했는데요. 세아제강 장기 투자 가능한 강관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주, 그 가운데서 간밤 국제유가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이 종목의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2%의 하락입니다. PER 2배 수준,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수준. 이에 따라서 추가 매수 13만 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5에서 10% 비중 추가하시면서 목표가 14만 원 선 설정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왜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TI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5,000원에 100%예요. 25,000원에 100% 비중 가져가시는 종목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STI 오늘 종가 보니까 하락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2.65%가 오른 27,150원. 아쉬운 점은 윗꼬리를 달았다는 부분이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00% 실어주셨는데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진단을 의뢰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전무관님 말씀 듣고 그냥 몽땅 샀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릴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재정 같은 거 이런 거 좀 알아봐 주시고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는가. 네. 그건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HBM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STI에 대해서 전문가 추천을 받고 매수를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재무구조 등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운용령님. 네, 저도 제가 HBM 반도체 관련 종목 가장 탑 종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 STI거든요. 예. 저녁 방송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예산은 이제 본업 자체는 CCSS라고 케미칼 서플라이 이제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쪽이 매출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8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별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예사가 이제 최근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제 6월 달부터 주가가 만 원대 초반대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예사가 HB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게 좀 알려지면서 또 실질적으로 회사가 보니까 지금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HBM 반도체 쪽에 이미 SK 하이닉스 쪽에 HBM 2와 HBM 3 장비를 좀 공급한 좀 이력이 좀 있는 쪽이고 이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저 검증을 좀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아마 삼성전자 쪽도 공급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리플로우 장비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 기술입니다. 네. HBM 반도체
적층을 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미국에 있는 회사인 걸 알고 있고, 국내 이제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미국과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같이 공동 연구해서 개발했다가 그동안 미국의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장비를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데 최근에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프로텍도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좀 알려지는데, 그래서 HBM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리플로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자체는 현재로서는 STI하고 이제 프로텍이라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밸류로 따지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케미칼 서플라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으면서 그 실질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근데 현재는 리플로이 장비와 관련된 매출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매출액 단위 자체는. 예산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지만은 워낙 리플로이 장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이 종목이 아니면 국내에서 관련 장비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탑으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그 케미칼 서플라이와 관련된 공급이 아마 8월 달인가요? 아마 500억 정도 수주 공급 계약을 좀 받았고요. 즉, 케미칼과 관련된 주로 수주 자체는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 쪽으로 장비가 나간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가지고 올해 실적 자체는 좀 둔화가 좀 되지만 내년도 영업이익 500억, 그다음에 2025년도 780억 단위까지 실적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PER 단위로 6배 단위 수준이거든요. 2025년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그 실적을 좀 보고 가는데, 그래서 HBM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의 현재 2025년도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면 PER 단위 기준에서 아마 40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6배밖에 안 됩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절대적으로 HBM 반도체보다는 케미칼 서플라이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많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HBM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수주가 증가되면 이쪽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가지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가 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 반도체 매매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장 우선순위로 저는 여전히 권해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저도 이 종목 계속 지켜보는데 24,500원 정도 되면 어김없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28,500, 29,000원에서 저항해요. 시장이 좋으면 또 최근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34,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매매 전략은 25,000원대 정도 초반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하더라면 시장 여건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는 아마 28,500, 9,000원 정도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이 가격대. 현재 22동 평균선이 지금 내려와 있는 가격이 28,800원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 종목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면 가장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62,000원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밸류상으로. 근데 이 종목은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4만 원,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봐서는 맥시멈 고점 자체가 33,000원이니까 33,000원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시장이 안 좋으니까 25,000원대 초중반에서 매수해서 28,500원 내지는 9,000원대 단기 차익 하시고,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직전 고점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딱 떨어지게 25,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예, 이 내용 들으셨는데 전략 잘 참고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궁금한 거 다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TI, HBM 관련주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면서 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돌파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주목되고 있고요. 본업이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HBM 유망주 1순위로 박준현 운용력이 꼽고 있는 STI, 25,000원 초중반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에서 9,000원 1차 잡으시고 시장 흐름 좋아지면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을 메모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잘
취합해서 진단할 수 있는 종목들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새내기 투자자님께서 와주셨고요. 모트렉스를 18,550원에 15%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반등하다가 오후에 흘러내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글 주셨어요. 모트렉스 오늘 종가가 1.28% 하락입니다. 16,1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시가총액 4천억 바로 아래에서 거래가 마감된 모트렉스 전략 알아볼게요. 전망 어떨까요? 예사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예사 실적은 거의 80% 이상이,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중장비 건설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과는 약간의 좀 동떨어져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사가 진천에 있는 전진건설 기계라는 회사를 인수를 2019년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진건설 로봇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 매출액 단위가 딱 아마 여기 나와 있죠. 아마 20년도 인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수가 난 다음에 매출이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4,300억, 5,680억. 그래서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건설기계 업황 자체가 작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영업이 588억 급증한 이유 자체가 건설기계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반영됐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물론 여타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이 아직 매출액 단위는 없죠. 다만 예사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건설 중장비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질적 예사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다른 여타 무늬만 자율주행으로 매출이 안 나온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탄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가 순수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매출액 단위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한참 받겠죠. 영업이익에서 400, 50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 실적 자체는 거의 건설기계 분야 자체 차지해서 현재로 봐서는 건설기계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 회사 실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적 단위 자체는 건설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00원대 사셨죠? 여기 뭐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 개인 투자가들은 18,500원대에 매물층에 여기에 많이 물렸거든요. 지금 뭐 차트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격이 제가 빨간색 그런 거 자체가 18,500억 단위인데 여기에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밸류를 판단하는 건설기계로 본다면 주가가 비싸고 현재 건설기계 자체가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본다 한다면 매출 단위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18,800원, 19,000원대 정도가 저항선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회사가 실적 단위는 워낙 탄탄한 회사니까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5%네요. 비중이 이제 많지 않은데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16,000원, 15,800원, 16,000원대 정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18,500원 정도가 현재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어도 괜찮다는. 예, 이거는 뭐 손절 안 해주셔도 돼요. 앞서 뭐 실적 자체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율주행기 같은 경우는 무늬만 자율주행기도 적자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산은 앞서 전진건설기계라는 회사 자체가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단기 수익 올해가 500억 나지 않습니까? 내년도 600억 정도 나는 회사고 작년도 배당 한 200원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뭐 주당 BPS 자체도 1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주가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거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9,000원대 언저리 지역에서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건설 중장비의 캐시카우와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충전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9,000원 목표가 제시, 그리고 현재 16,000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부자되자님이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 중이십니다. 3만 원에 20%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수고가 많으세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추가 매수를 더해도 되나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는 1.71% 하락한 28,8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분께서 뭐 감당 가능한 한 자릿수의 손실 나타내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밀려나 있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 드시나 봐요. 어떻게 할까요? 예, 대표적인 이제 건설주 실적 호전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본래 이제 회사 수준은 과거로 보면 거의
중동 해외 플랜터 쪽의 수주 비중이 거의 100%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중동 쪽의 수주 자체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사 수주 최근에 매출액 보게 되게 되면 거의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반 정도 될 겁니다. 국내 매출 자체는 다 삼성전자의 평택이라든가 기흥이라든가 또 반도체 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 투자예요. 플랜트 쪽에. 그래서 과거 같으면 대표적으로 중동 유가 상승이라든가 관련 수혜주 쪽으로 부각됐던 주식인데 삼성그룹 단위의 어떤 예사의 기반공사라든가 그 관련 부분이 이제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삼성 엔진의 실적은 좋지만은 수주장고로 따지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수주장고는 1년치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건설회사들 현대건설 같은 경우 4년치, 5년치 정도 수주장고를 깔고 있고 부진한 흐름을 보고 있는 뭐 GS건설 같은 경우 4년치 정도 수주를 깔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매출액 단위가 지금 10조 원 정도 좀 되는데 현재 수주장고가 아마 11조 원, 12조 원은 안 넘어갈 겁니다.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최근에도 보면 그 수주를 본게 되게 되면 해외 쪽에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흥단지, 기흥의 반도체 단지 쪽에 수주 받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해외 쪽에 수주를 안 받았으면 해외 쪽에 국내 쪽에 삼성전자 수주를 안 받았으면 이 물량 자체는 아마 삼성물산의 아마 건설 부분이 가져갔을 건데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 수주를 좀 뺏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은 삼성 엔지니어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실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주식이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적 자체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뭐 최근에 2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왜냐면 국내 건설업황이 안 좋으면서 지금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악재가 놓치지만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게 PER 단위로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 엔진은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35,000원 갈 때 PER 단위로 10배, 11배 가까이 갔거든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 가치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전반적인 건설업황이 안 좋아지면 부진하면서 이 종목이 실적은 좋지만은 다른 여타 경쟁사들이 주가가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비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저치까지 내려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글쎄요, 뭐 이제 실적 단위로 본다면 가격으로도 건설주가 올라오면 가장 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약간 기술적으로 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여전히 주가는 탑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여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겠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는 충분히 실적 단위로 계속 안정적 성장하는 회사고 부실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는가. 추가 매수 한 10%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던 이 종목이 36,000원 돌파는 힘들다. 건설업황이 좋아지면서 함께 가야 된다.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그런 것들 가야 돼. 이 종목도 한 단계 더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가 실적 서프라이즈 이전까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지금에서요. 이 가격대가 지금 28,000원대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가격대가. 그래서 28,000원대 정도가 저점으로 좀 보시면 28,000원대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목표 자체는 아마 32,500원 정도, 2,500원 정도 전후를 목표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황이 쪽 회복이 좀 되면서 그 국면 쪽에서 결국은 35,000원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단 가격은 좀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건설주에는 계속 업황의 어떤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죠. 그게 직격탄이죠. 최근에 건설주가 빠진 것 자체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진행이 좀 되게 되면 가장 피해 업종 자체가 업종으로 따지면 건설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냥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고금리 상태에서는 전환사채라 신주 인수권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코스피의 건설업종이 고금리 상태가 진행이 된다는 가장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섹터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안정적이지만 건설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부분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의 부진 지속되고 있고요. 고금리의 여파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이런 중대재해라든지 입찰, 부실공사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담감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대장주 위치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500원, 2차적으로 35,000원까지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용선제이님이시고요. 유니셈을 9,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5% 비중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 추가 매수를 얼마 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 질문 주셨습니다. 유니셈 오늘 주가를 보시면 오늘 0.14%가 소폭 하락하면서 7,170원 마감됐습니다. 아쉽게도 이분 손실이 20% 정도 있으신데 추가 매수 얼마 선에서 가능할까요? 예, 9,700원에 추가 매수. 예.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해당하는 쪽이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제품 자체가 스크루버하고 칠러거든요. 스크루버는 이제 CCSS라고 앞서 제가 ST 주 제품 자체가 케미칼 서플라이라고 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케미칼 서플라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유해가스가 발생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스크루버입니다. 장비가 스크루버고 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코스닥 시장 상장된 회사가 유니셈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GST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개 회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칠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쪽인데, 매출액 단위로 따지면 아마 그 스크루버가 아마 5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칠러가 아마 20%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유지 보수 쪽이 아마 20, 30% 정도 차지해요. 이 구성 자체가 GS라든가 유니셈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공정 장비 투자가 진행되는 국면 쪽의 시정이 좋아지는데, 그렇지만은 다른 여타 전공정 장비와 다르게, 그 스크루버라든가 칠러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투자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유해가스라고 그랬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RE100을 좀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쪽에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합니다. 전공정 장비 다른 쪽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근데 오니가 IPS와 관련된 전공정 장비 투자는 안 하겠지만은 이런 환경과 관련된 쪽은 투자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오니가 IPS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적자가 났지만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 거의 100억이거든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듭니다. 작년에 290억인 현재 상반기 때 100억 정도 났으니까 200억 정도 난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어요. 상대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모멘텀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결국은 좋아져야지 오니가 IPS라든가 종목들이 가야지 이들 종목들이 가거든요. G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저는 사더라도 저는 여전히 GS를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GS가 GS 같은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GS가 훨씬 주가가 쌉니다. 또 예사가 매출자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이지만은 GSD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해외 쪽에 많이 기반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유니셈 산다 한다면 좀 긴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수익 자체는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9,700원이 높게 사셨는데 이거 사신다 한다면 약 10% 정도 좀 사시고요. 다만 이 종목의 주가 의미 있게 주가 반등 나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사더라도 HBM 반도체와 관련 종목 사셔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런 것 자체는 지금 HBM 반도체 때문이지 않습니까? 딱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 시적 자체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향후 전망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 가야지 과거에 시적이 좀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HBM 반도체 외에는 지금 삼성전자 D램이라든가 낸드와 관련된 장비 회사 자체는 당분간 쉽지는 않다고 좀 보시면 돼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사더라도 여전히 HBM 반도체와 관련된 AI 반도체 쪽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유니셈이라든가 관련 쪽 오니가 IPS라든가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시장에서 저는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 본다면 반도체 방 자체가 바닥을 좀 하긴 했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의미 있게 반등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8,400원 정도, 이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이 8,000원대 이탈을 하면서 꺾였기 때문에 이게 8,000원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사실만 10% 정도는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물타기 한다면 약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8,200원대를 목표로 한다면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8,200원 정도라 8,000원대 올라오면 매도하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8,200원 정도까지일까요? 장기가 어느 정도 보지만 내년도 상반기 가게 되면 결국 9,000원 넘어가겠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해로 본다 한다면 8,200원, 8,500원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내년도 상반기 가더라도 전공경 장비와 관련된 쪽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한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니까 투자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디램과 관련된 낸드와 관련된 장비 투자 자체는 저는 하반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3월달, 4월달 정도 가야지 이제 하반기 투자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 스크러버 등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태양광 장비 등까지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업황의 영향권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GST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고 또 업종 내에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HBM 관련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8,200원 선 설정하면서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미란 앵커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아유, 전에 종목 이거 상담 예. 2번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받았는데, 예. 반등이 안 오고, 계속 밑으로만 떨어져요. 그냥. 그래갖고, 네. 제 나름대로 이게 말로는 10%인데 이게 모두 1200주였거든요. 1200주였는데 13,400원에 200주 팔고 12,500원에 100주 팔고 13,300원에 100주 그냥 던졌어요. 이제 급해갖고. 네. 이렇게 던지고 지금 800주가 남았는데 오늘 35% 마이너스를 보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던지고 현금화를 차라리 다 해갖고 삼성전자나 일로 그냥 좀 장기로 보고 하는 게 나을까. 얘가 악재가 나왔는데도 미련을 두고 못 팔았거든요. 예. 미련을 두고 못 팔았는데 이제는 다급해지더라고요. 오늘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완전히 사람을 속여요. 이 종목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놓쳤죠.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오늘 35% 마이너스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삼성전자나 뭐 일로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얘가 더 떨어지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11,000원까지도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네. 무섭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스티를 매수하셨고요. 19,000원에 10% 비중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일부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셨고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압 어닐링 장비 기업으로 좀 이제 탈바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기업은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기업 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디스플레이 쪽에 열 처리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 이슈가 좀 돼가지고 그걸 좀 확인하러 갔던 쪽인데 당시 이제 열 처리 장비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이었어요. 삼성전자요. 근데 그쪽 그 기술 자체가 개발에 따르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신권에서 멀었던 주식인데 최근에 매출 비중은 이제 디스플레이 방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움직였던 것 자체도 아마 최근에 어젠가요?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HBM3와 관련해 가지고 가압 장비인가요? 이게 앞서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그랬고 가압 장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를 삼성 쪽인가요? 아마 75억 정도 공급 계약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의 AI, HBM과 반도체 관련 재료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자체. 이게 이 종목이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12,000원 반통 나버렸잖아요. 근데 앞서 ST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견주하잖아요. 주가가 10,000원대에서부터 30,000원까지 올라갔지만 25,000원대에서 안 빠지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한 그 쪽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HBM 반도체 자체가 앞서 제가 STI도 진단해 드릴 때 매출액 단위 비중 자체는 적어요. 10%도 안 돼요. 약간 STI로 따지면 현재로 봐서는. 2025 내년도 가면 300억 정도 예상을 좀 한다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예산은 75억 받아가지고 예상 매출액 단위가 아마 1000억 정도 될 건데 75억, 작년도 760억이니까 적지 않았거든요. 이것까지 돈이 안 돼요. 왜냐면 고급 보호자 입장일 때. 그러면 예사가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거든요. 부채 비율도. 그러다 보면 예사가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HBM 쌀이 3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네. 없거든요. 그래서 예사가 최근에 아마 전환사채도 아마 계속 물량이 나올 겁니다. 전환사채도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 자체 약 400만 주가 있더라고요. 예. 계속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이게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마 전환 청구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가 있더라도 앞서 제가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전진 건설 기계가 튼튼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종목 주가 안 떨어져요. 이 종목은 지금 작년에 적자가 150, 200억 정도 났지 않습니까? 이제 HBM3 75억 받아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이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늘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대한 기술력은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고 주가가 좀 저점은 조금 이탈을 했어요. 현재 가격대 정도가 간달간달 하는 쪽인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일단은 현재는 낙폭가대다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16,000원 정도 언저리니까 10%네요. 10%인데 약 뭐 5% 10% 정도 좀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15,000원 정도까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수주 공급을 좀 받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1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 5에서 10% 해주시고요. 목표가 15,000원에서 6,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럼 얼마 정도에 하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현재 구간 가능한가요? 예, 예. 거의 현재 거의 뭐 지금 며칠 동안 4, 5일 동안 지금 12,000원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요. 1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수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 5에서 10% 가능합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전문가님. 또 아유,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아유, 건밀한 앵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시청자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 마무리를 해봤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좀 이런 심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짧게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악재 자체는 지금 2,400까지 내려왔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들이 좀 반영이 좀 된 거거든요. 가장 큰 악재 자체는 이제 9월 FMC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이제 긴축적으로 좀 바뀌면서 고금리 상태가 상당기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2,400까지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늘도 약간 그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유식이 좀 돼 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겠는가. 현재 2,400포인트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BR 단위로 기준해서 0.9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그 9월달 수출 지표 자체가 4.4% 정도 감소를 하면서 거의 이제 10월달 되면 잘하면 플러스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수출과 종합주가 지수는 함께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방을 좀 지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무산돼 버렸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술적 지표를 잘 보진 않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제가 보는 지표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이격도하고 20일 이격도하고 그다음에 RSI 지표를 좀 상대 강도 지표를 보는데 이게 제가 지표상으로 지금 역대급이에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하락입니다. 현재 20일 이격도가 지금 전날 94.8에서 아마 95 아래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격이 워낙 벌어져 가지고 9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국면 쪽에서는 확률적으로 8, 90% 이상 확률로 급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안 나왔는데 내일 모레라든가.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략 자체는 일단은 반등이기 때문에 낙폭과제 대형주가 일단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낙폭과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급 여건 자체가 여전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에 차별화 장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3부 시적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단기 바닥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고요. 박준영 운용력 일요일에 매주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또 이번 주도 또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 8시에 박준영 운용력의 또 유튜브 라이브에서 시장 대응하는 방법,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운용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마치고 진시진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